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91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종 건생에는 설치할 수 없다의 X가 되겠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이게 X죠.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소 이런 것들이 일종 건생에 해당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계없이 X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일종 건생이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은 이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없습니다. 92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등록 1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에 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기 때문에 본사와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9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오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해당 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에 있는데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동그라미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95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가령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1명은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97번입니다. 법인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고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97번 질문 맞고요. 98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3년 이하의 스팅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처해진다, 처벌된다 해서 X가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무등록 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업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소위 이중소속이죠. 예,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이중등록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중직업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고요.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는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100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시험에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두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없고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